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장협, 우리 방병관 협회장님이십니다. 저는 장경숙입니다. 잘하는 요양원을 찾아다니면서 노하우도 묻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명 오셨는데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해피실버센터를 운영하고 안성에서 안성요양원, 그 다음에 아양자래원 데이케어 주간보호센터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장협 회장 활동을 많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좀 열과 성을 다해서 악법 저지를 위해서 노력한 바는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 분 더 오실 거고요. 처음 준비한 거는요, 좀 현지조사 바뀐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준비했으니까 제가 이거 화면에 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네, 공단 함수 처분 시 이제 의견 제출 예전이랑 똑같죠. 예정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행정 소송이 있어요. 요번에 바뀐 거는 심의기관이 바뀌었죠. 의견은 지역본부, 심사는 공단, 원주죠, 원주. 심판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요. 옛날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특별히 바뀐 거는 어떤 거냐면은, 심판 청구죠. 심판 청구. 이거 이제 바뀐 지 한 10년 됐어요. 심판 청구를 심판 청구를 우리도 할 수 있고 행정사도 할 수 있고 환수 처분 시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심판 청구에서 소송과 같은 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 1년에서 2년까지, 2년 6개월까지 심판 청구를 우리도 행정사도 변호사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안 하고 바로 행정 소송을 할 수 있고요. 네,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할 때 옛날에는 이제 한 3년이 걸렸던 게 심판 청구가 2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소송까지 하게 되면 변호사 저기에서 수임을 맡겨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5년까지 이제 우리가 환수 소송이나 업무정지 소송을 기간이 5년까지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걸 활용하세요. 근데 왜 심판 청구를과 같이 이렇게 집어넣었을까요? 라는 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왜 그랬는지 저는 제가 추측이에요. 추측으로는 이제 판례를 만들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곧 법이 되기 때문에요. 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심판 청구를 해서 소송의 기간을 굉장히 2년 6개월 동안은 연장시킬 수 있다. 그 후에 다시 행정소송 변호사를 써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또 좋은 부분도 있고요. 또 나쁜 부분도 우린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협회장님. 네. 우리가 소송할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증거 자료 확보. 지금은 또 옛날에는 현지조사 첫째 날 공단 직원들이 나와서 사실확인서 쓰고 막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하고 사실확인서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그 사실확인서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또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확인서는 먼저 강압에 의해서 겁먹고 많이들 쓰죠. 그냥 검찰에 고발한다, 경찰에 사기로 넣는다. 사실 이 사업을 처음 해본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을 많이 다른 사업 해본 사람들, 경찰, 검찰 얘기하면 사실 두렵습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확인서를 이제 왕왕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인정을 할 거냐, 이의 제기를 할 거냐, 아니면 좀 억울하다고 좀 쓸 거냐, 이거에 따라 이제 판사께서 좀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압박에 의한 협박에 의한 부분을 입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보통신보안법에 의하면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이나 당사자 간의 그 대화 내용을 상대에게 뭐 이렇게 알게 하지 않아도 녹음을 뜰 수가 있어요. 다만 제3자끼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을 몰래 거기 녹음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거는 도청이죠. 그거는 위법 행위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녹음 뜨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무리한 조사라든지 겁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뭐 공단 직원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공단 직원이 처벌합니다라고 하면 뭐 처벌 한번 해보라고 한번 법을 좀 달라고 한번 해줘. 판례라든지 관련 법령이 있다면 그걸 좀 달라고 한번 해줘 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뭐 꼭 녹음 뜬다, 녹화한다 얘기 안 하고도 보도가 많이 나가죠. 그러면 기자들도 다 처벌 대상이겠죠. 그러나 몰래 하는 거는 처벌입니다. 그 몰래라는 건 나하고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저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대화 나누는 걸 몰래 녹음기를 놓는다든지 뭐 촬영을 녹화를 한다든지 그건 위법행위니까 그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너무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거 지금 그러니까 녹음 한다라는 말 안 하고 현지 조사 시에 녹음한다라는 말을 안 하고 당사자 간에는 2명이고 그러니까 네네. 녹음을 해도 됩니다. 근데 꼭 녹음을 하겠다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예. 안 하고 예. 녹음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겠고 또 좀 약간 그렇게 될까봐 그거 얘기하는 오히려 뭐 몰래 녹음을 떠서 위법 행위를 공단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나중에 네네. 정당한 그 판사께서 보셨을 때 네. 이렇게 조사하는구나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 네네. 그럼 말하지 않고 녹음한다라는 말 하지 않고 녹음해도 법으로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지조사에서 이 부분 심판 청구가 생겼고 그거는 내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가 할 수도 있고 또 행정소송으로 변호사가 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2년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소송까지 하게 되면 최대 5, 6년까지 소송을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고시나 여러 가지 법들이 바뀐다면 또 유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원장님들이 어떤 자그마한 CCBB도 이제 변호사를 꼭 써야 된다는 돈이 많이 든다라는 부담을 갖지 않고 CCBB를 가렸으면 좋겠어요. 또 원장님들도 많이 알아서 조금만 도움 받고 우리 방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을 받고 의견서 쓸 수 있고 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늘려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좀 어떤 분들이 영업정지를 미뤄야 되냐면 새로 오픈했는데 2, 3개월 정도에 현지조사당에서 업무정지 6개월, 3개월 이렇게 맞는 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히 행정심판 청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나나 또 주변들의 사람들의 도움이나 행정사,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고 인간과 좀 CCBB를 좀 가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법이나 이런 고시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될 때 또 이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번에는 우리 방병관 협회장님께서 굉장히 장기 요양 기관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저도 좀 계속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장기 요양 기관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또 조금 좋아진 것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된 거거든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한번 우리 방병관 협회장님 또 지금 요양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주간보호센터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셔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론 각 협회 회장님들이나 우리 백만인이나 또 여러 곳에서 제가 전재현이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고 또 이렇게 저기 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방병관 협회장님은 좀 기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의협심도 강하다 보니 정말 앞서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한번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장 원장님 말씀하신 소송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모든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비법률가고 비전문가다 보니까 초기 응대를 잘못하면 나중에 변호사를 사서, 계약에 의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할 때 이미 제출한 복지부에 제출하고 공단에 제출한 의견서가를 잘못 전달해서 소송에 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서 좀 응대를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제출한 서류는 다시 되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안 소송 들어가기 전에, 가처분이든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이 신청 단계부터, 조사 단계부터 법률가의 의견을 좀 잘 참고해서 좀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기관이 2008년 7월 1일부터 지금 시작이 됐는데, 저는 2008년 4월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좀 시작으로 해서 방문 요양 목욕센터 운영하다가 요양원 주간보호까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재무회 규칙이라는 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재무회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법안을 개정안을 보니까 비영리 기관에게 적용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영리가 뭐냐 그랬더니 이익금을 못 가져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왜 못 가져갈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비영리 법인에게 적용되는, 비영리 단체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 내용을 검토해 보니 좀 이건 부당한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했으면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인건비도 가져가는 건 맞죠. 그러나 국가가 초기에 투자 비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한테 못 가져가게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라고 해서, 그때 한무역도 모르고 중앙에도 모르고 저는 그냥 사업가로서 그냥 순수히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재무회계는 원래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기존에 한무협이든 중앙회 분들은, 소속분들은 계속 해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왔던 거라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각 단체에 요청도 하고 개인에게 요청을 해서, 저는 1인이었고 협회가 있지도 않고 그 기존 조직에 물어보니까 그냥 일부 분들이 그런 걸 신경 쓰냐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어쨌든 제 눈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여기저기 변호사 친구도 있고 해서 알아보고 하니까 이건 부당하다 해서, 어떻게 이제 longtermkor.kr 거기 들어가서 제가 기관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걸 입수해서 아르바이트를 써서 팩스, 전화, 이메일, 핸드폰 번호를 다량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이걸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팩스로, 야간에 팩스 보내니까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팩스를 보내서 이제 주요 인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해서, 나중에 이제 한무협도 참여하고 노인중앙회 은광석 회장님도 그때 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김현 회장님 이후에 그분 이름이 박길준 회장님, 그분도 많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임원들 몇 분이 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기타 전출금이라는 항목을 좀 만들게 됐는데, 사실 저는 기타 전출금 항목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잉여금 있으면 가져가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무슨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하느냐. 그래서 그때 법사위원회에 가서 이야기할 때 거기다 가로 열고 넣어줘라. 대표자가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는 항목으로 기타 전출금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항목을 이렇게 넣지 말고 명확히 넣어줘라. 회의록에 기재하고 뭐 이건 저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 여럿이 같이 했는데 어쨌든 엄청 힘들었어요. 뭐 몸무게도 빠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프레스센터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슬한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임민택 국장님께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때 이렇게 그래도 저희 의견을 수렴해줘서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전출금은 그렇게 생산이 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어떤 또 폭풍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들 요양원 설립하는데 돈을 100% 갖고 모든 사업은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받아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때 또 무슨 그 시행규칙에 담보대출 비율을 뭐 20%인가로 이렇게 한다고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제가 또 그걸 저지를 하기 위해서 뭐 총리실도 쫓아가고 규제개혁위원회 가산제도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은 컴퓨터 전공을 하고 대학원 언론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내 나름대로 공학도로서 개선해보니 좀 문제가 아주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합리적인 좀 계산을 좀 해서 복지부가 좀 우리 요양원들 3대 업종인데 요양보호사 구하기도 힘든데 오죽하면 지금 출입국관리소 법무부하고 복지부가 얼마 전에 뭐 외국인 400명 뭐 비자 변경해 주겠다 해서 발표를 또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요양보호사 구하지 못해서 난리인데 돈을 그렇게 조금 주니 과연 이게 맞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가산제도 문제점하고 하나 뭐였죠? 네? 하나 뭐야? 이거는 했고 그리고 고유목적 업무 수행의 함정조사가 좀 문제다. 제가 그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은요 거기에 각 직종별 업무 범위가 나와 있으나 포괄적이고 디테일하게 돼 있지 않아요. 고시에도 그런 말이 없고 세부사항에도 없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한다. 좀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뭐 간헐적으로 하면 괜찮고 또 뭐 전적으로 하면 안 되고 뭐 좀 뭐 이렇게 추상적인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잡아서 환수금을 몇 억씩 환수를 하는데 과연 뭐 이게 맞는 건지 이북에서 김정일 부자 3부자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 뭐 한국 거 영상만 봐도 뭐 잡아간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는 좀 복지부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좀 설정을 좀 해주셔야지 이게 무슨 기계화된 사업이 아니라 일일이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 또 우리 그거에 따라서 응급조치도 있고 또는 해야 될 업무들이 아주 다양한데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서비스 내용이 다양하죠.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가 아니고 이게 행정복지다라고 할 정도로 복지사들 굉장히 일이 많고 날 세워야 되고 또 평가받아야 되고 고시가 이게 뭐 검정고시도 아니고 이게 행정고시 수준의 법에 나오지도 않는 거 참 애매하게 써놓은 글들 콜센터 전화해봐도요 1577 1000번에 답변 잘 못해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거는 공단에 본부에 물어봐라. 전화통화도 안 돼요. 제가 이제 국민신문고에 뭘 올리면은 답변도 애매하게 그냥 사회복지 사업법 떼어다가 그냥 주고 된다는 것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지서 나오면은 잡아버리고 참 이게 과연 현지 조사를 위한 건지 지키라는 건지 좀 한번
같이 공단 그 환수팀장 최고 책임자하고 저하고 한번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롱텀 전산 계산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공단 직원들도 모르겠죠. 전산팀에서 제가 전산과 출신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그걸 개발을 해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요. 수학이라는 거는 가로를 먼저 계산하고 나누기를 나중에 하는 거하고 나누기를 먼저 하고 가로를 나중에 더하는 거 나누고 이렇게 내항과 외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학 배웠잖아요. 이거에 따라 돈 차이가 많이 나요. 나누고 곱하기. 반올림을 어디서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 먼저 할 거냐? 내릴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도 좀 제가 의구심이 가고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입한 줄 알고 이제 그 가입 절차를 그냥 100% 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늦게 했어. 그래서 그거를 공단에 자진환수를 시켰는데 나름대로 엑셀을 만들어 갖고 환수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몇십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공단서 갖고 온 거 보니까 몇백만 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정정해서 넣었더니 이거 잘못 눌렀다. 뭘 눌렀는지 모르죠. 그거 하면 보여주질 않으니까. 근데 재판을 해보면 제가 어느 변호사인지 모르겠네요. 내 친구 변호사 있었네. 박남기 변호사라고. 이 친구가 누구 거 이제 어느 원장 거 대신 제 친구인데 중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기 판사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판사도 이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다. 두껍게 뭘 잔뜩 워드 친 거 제가 라이팅 돼가지고 전산 하는 거 이렇게 많이 왜 나오냐 그랬더니 공단 직원 저도 몰라요. 컴퓨터가 한 거예요. 뭘 눌렀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걸 엑셀로 다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또 한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케어포, 엔젤, 시중 프로그램이 많죠. 하는데 그 가감산 환수에 대해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케어포에도 연락을 하고 엔젤도 연락을 했는데 자기들은 자신이 없는가 봐. 그럼 이거를 우리 원장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왜요? 환수자가 많네. 그 연차 계산도 그래요. 연차요. 노무사마다 해석 다르고 근로 감독관마다 다르고 이거 현지 조사팀마다 다르고 연차라는 게 이게 쉬운 계산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그럼 선연차라는 거 미리 땡겼었다는 건데 뭘 기준으로 이게 만근이며 만근 기준이 뭐냐고요. 결근, 개근 기준이 뭐냐 이거지. 그거부터 정의가 돼야죠. 근로기준법에는 당사자 간에 약속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와 사업자 약속 만근하면 연차 땡겨 쓰는 겁니다. 근데 땡겨 쓰는 것도 노동부에 질의를 해보면 당사자 합의되면 문제 없다고 예전부터 답변했어요. 근데 복지부가 건보 사람들이 뭐라고 현지조사 때 하느냐? 니들 간에 당사자 그거지. 자기들은 수가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법이다. 그러면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거는 노동부에 따른다는 얘기인데 노동부는 그렇게 답변을 줬는데 왜 또 그거를 변호사들은 배소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일부 변호사들이 판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이게 지는 거야. 어설픈 변호사 쓰지 마세요. 질 것 같으면 그냥 고법으로 끝나서 대법까지 가지 마시고. 대법까지 가면 불리해요, 불리해. 대법 거 뒤집기 힘들어요. 그냥 고법에서 멈춰 쓰시고, 변호사 하려면 김앤장이나 좀 큰 데 있지 않습니까? 1억씩 주고 하는데, 모금운동 해서 우리가 몰아줄 테니까, 한 100만 원씩만 내도 1억 금방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정당성 있는 걸 좀 우리 장경수 원장님한테 얘기하면 그런 건 좀 큰 로펌 써서 이기도록 해야 판례가 아주 잘못 나와버리면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피해자들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사제 프로그램들이 역할을 좀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네이버 쳐보니까 매출이 한 40억 되더라고요. 저 직원 한 20명 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 같아요. 마진 좋아요. 근데
원장들이 좀 이제 원장님들이 좀 피해자인 거는 평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 환수 현지조사 피해자잖아요.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좀 걸러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곳이 안 맞으면 딱 버튼 누르면 이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노 해서 키인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요즘 AI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을 시켜서 하면 좋은데 제가 변호사 한 분한테 고시를 보여줬더니 이거 뭐 사법고시 시험 볼 때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은 그래도 유두리가 좀 있는데 고시는 유두리가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글을 뭐 아무거나 좀 이렇게 확연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있고 하라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물망이 많다. 그래서 자기들도 법조인으로서 읽어보면 참으로 어렵다. 확 떨어지지 않는다. 애매하다. 한마디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불분명한 게 많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또 우리한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저기 10계명을 보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있죠. 근데 일부가 사랑하라고 돼 있죠. 10계명도 좀 하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좀 하지 말라면 뭘 하라는 건지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하라는 그 추상적인 단어만 있지 어떻게 하라는 말은 구체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려면 우리가 저도 운영하려고 바빠요. 근데 좀 우리 강세호 원장님이나 또는 또 앞장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장경수 원장님도 폐업하고 지금 유튜브 활동 하시는데 돈벌이도 없어요. 보니까 힘들어. 근데 이거 뭐하러 하겠어요. 좀 뭔가 의식개혁 하려고 하는 건데 좀 서로 힘 모아서 좀 누가 뭐 한다면 자기가 참석 못하면 돈이라도 좀 보내고 10,000원만 있으면 10,000원만 보내고 1,000원 있으면 1,000원만 보내고 좀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보내서 몸이 못 가면 좀 돈이라도 조금씩 내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힘을 모으지 않겠나.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당했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분을 비난할 게 아니라 좀 일시라도 좀 조금이라도 좀 보태주시면 이거 모금 방송 아닙니다. 아니고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사실 다 해봤는데 정부는 꿈쩍도 안 해. 봐봐 의사들 당하는 거 봐.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뭐라도 꿈틀이라도 해야 좀 양심 있는 판사, 양심 있는 검사, 양심 있는 의협심 있는 변호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전문 변호사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이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내가 소송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원장님들 상담할 때 그 하나마나 져요. 나는 승소에 장담 못하면 맞는 말이죠. 해봤으니까. 근데 논리가 다르면 승소할 수가 있어요. 남을 한 대 때리더라도 왜 때렸냐, 정당 방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될 수 있거든요. 법대로 그냥 때렸으니까 너 처벌받아 이러면 판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다 그냥 깜빵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사법기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유를 잘 달아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그러면 판사도 사람인지라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양재동 행정법원 판사님들이 좀 공단 직원들이 너무 세뇌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는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소리도 잘 안 보시는 그런 느낌은 좀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판결을 할 때는 좀 우리 원장님이나 그 종사자들이 가서 그 행정법원 앞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피켓 들고 좀 서 있을 필요도 있다. 항의성이 아니라 구걸성이죠. 구걸성.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항의하면 좀 싫어하잖아요. 요즘은요. 구걸 하듯이 좀 인간미 있게 좀 진실되게 우리 복지인으로서 좀 진정성을 갖고 좀 하면은 판사도 감동을 받아서 이 판례가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 와 있냐면요. 저 부산에 여기가 어디죠? 효사랑 주간보센터 기장군에 아주 우리 장경수 원장님이 자랑을 해서 제가
주간보 좀 돈을 많이 투자해서 했는데 좀 이렇게 좀 운영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노하우를 좀 배우러 왔는데 와보니까 참 우리가 하지 않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네요. 돈 주고 안 하고 그냥 직원들이 훈련이 잘 돼서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 여기서 많이 우리 직원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갑니다. 여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경수 원장님과 또 여기 저기 주간보호센터 원장 이름이 뭐죠? 갑자기 뭐라고 생각나. 김호진 원장님. 김호진 원장님을 비롯한 남편분 이사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를 위해서 설명해주고 답변해주고 또 이렇게 안내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견학 가면 제가 우리 입소자 2배, 3배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든 다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에게 가르쳐 줄 분이 있으면 요양원 경험도 없고 주간보 경험도 없고 한 저에게 소중한 정보를 많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빚도 많고 고통도 많고 벌써 지금 9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양원 선배님들, 주간보 선배님들께서 저를 좀 잘 지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하시는 거 얘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네. 소개 좀 해주셔요. 우리 요양원은요, 이제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강세호 원장님이 이제 저에게 매각을 하셔서 운영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아주 진짜 죽을 썼고요. 제가 안성에 와보니까 인구가 18만 명이에요. 저는 부천에 있다 왔는데 진짜 도농 복합 도시인데 여기 와보니까 제가 이제 부천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인력이나 입소나 이런 걸 좀 자신 있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그냥 거기서 한 90km가 넘어요. 그래서 종사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기숙사를 줬습니다. 기숙사. 왜냐하면 이 동네 분들 몇 명 되지도 않고요. 요양보호사 고작이야 18만 명에 뭐 몇천 명도 안 되겠죠. 요양보호사 수가. 그러니 뭐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를 지니까 좀 나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숙사 부분은 이제 한 층짜리 져가지고 건축비 많이 들었고 빚도 많이 졌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제 생활 수준들이 달라져서 기숙사도 좀 웰빙을 좋아하셔서 좀 더 좋은 넓은 넓이, 좀 내부 인테리어도 깨끗하고 하는 그런 그 기숙사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 인력은 채우고 가고 있는데 저희는 3,000평에 대지가 3,000평에 건물 1,200평입니다. 그래서 안성에 100베드 이상 되는 데가 6군데인가 됩니다. 인구는 적은데 참으로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땅값이 좀 싸서 그래도 많이들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좀 호재는 좀 있습니다. 지역이 개발 계획들이 있고 또 그 구리에서 여기 안성 용인 거쳐서 세종시 가는 도로가 금년 말에 이제 개통이 되고 또 인근에 SK 하이닉스가 원산면 15km 전방에 이제 지금 공사 한참 진행 중이고 잘 아시다시피 용인 남사면 삼성 반도체 단지 거기가 또 대형 단지로 들어오고 그래서 안성은 또 그 소부장이라고 그래서 그 소품 부품들 생산하는 그 동신지구인가 거기 가깝고 그래서 뭐 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양원 운영해 보니까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요. 그 뭐 금방 납부되고 물 새고 뭐 또 뭐 지하수 먹는데 지하수 뭐 끊기고 그래서 참 시설이 큰 데는 고통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시설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별로 없고 고작 해야 뭐 환풍기 시설한다고 또 뭐 몇천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뭐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뭐 전기세 좀 할인해주고 이런 정도고 그래서 이제 돈이 없다 보니
조금씩 고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9년째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참 좋아요. 거기 저수지가 아주 앞에 그 호수가 있어서 좋고, 또 길 옆에 바로 붙어 소음이 많은데 저희는 병풍 같은 작은 야산이 좀 저희를 가리고 있어서 어르신들 소음 이런 거에 좀 방해를 안 받고 있고요. 전경은 아주 베스트합니다. 뒤는 산이고 앞에는 호수고, 그리고 호수도 크면 무섭거든요. 공포감 느끼고 안개 끼고 그러면 우울증 어르신들 입장에서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좀 아담합니다. 유료 저수지인데 손님들 주말에 많이 옵니다. 가족 단위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요양원이 그런 면은 평안을 좀 찾았고, 좀 요양원 운영하려다 보니 입소가 항상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 좀 비고, 그래서 제가 그 주간보호를 좀 하겠다고 그 요양원 병설로 신청을 했는데 허가 떨어지자마자 코로나를 떨어졌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한 분도 못 받고 폐업식 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에다가 주간보호센터를 하나 안성 시내죠. 저희는 이제 시내에서 조금 떨어졌고요. 요양원은. 근데 안성 시내에다가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 131베드. 근데 지금 한 30여 분 지금 출석하는 분은 30여 분 계셔요. 적자입니다. 한참 적자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빚도 좀 많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간신히 이제 주간보호는 이제 인건비 정도 나올 정도 되고, 이자나 뭐 나머지 관리비나 전기세 이런 건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뭐 비전은 있습니다. 비전은 제가 해보니까 주간보호는 좀 지원 구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지원자가 좀 많고 나름대로. 근데 요양원은 지원자 찾기가 좀 많이 어렵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에서 인력이 아니라 그 어르신 대기자를 좀 받아서 좀 요양원으로 늘려고 했던 건데, 뭐 한 2~3명 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뭐 괜찮다. 한두 명 채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좀 많이 부재했는데, 어제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좀 직원들이 완전 탤런트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분도 졸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 주간보호, 부산에 있는 주간보호가 좀 뭐 일본서도 견학을 온답니다. 와서 보시고 좀 많이 배워가세요. 근데 이 원장님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저 때문에 이틀 동안 일을 못 하시고 이런데 저는 빈손 들고 왔습니다. 오시는 원장님들 좀 뭐 이렇게 후원하는 좀 딸기라도 좀 한 박스 좀 사가지고 오시면 좀 피해는 안 끼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마운 원장님이십니다. 예. 네, 우리 협회장님이 또 보건복지부에 이거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거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Q&A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연락 해주세요. 근데 이제 방 원장님 소개도 하셨으니까 이제 좀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장경숙이고요. 심리상담자예요. 심리상담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네, 저는 현지조사로 우울하거나 번아웃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 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채널이 2개예요. 장경숙 TV랑 장기요양 천사 TV 2곳이거든요. 거기다가 구독하셔가지고 구독하셔서 많은 정보 있습니다. 장기요양 천사는요, 제가 요번에 곳이 변경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지조사 문제점들 이런 영상을 좀 많이 올렸어요. 거기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기간 견학
좀 이런데 힐링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배울 만한 곳 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요양원들이 훌륭한 것 되게 많고요. 대부분 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견학하는 것도 제가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 힐러예요. 나와 나의 장단점과 또 정체성을 찾아주는 마인드 힐러고요. 장기 요양 기간 전문 상담사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분석가예요. 그래서 노사 관계 되게 중요하잖아요. 노사의 성격 분석, 장단점 분석 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방 회장님의 캐릭터는 무엇이냐면요. 엉뚱, 그 다음에 독립투사, 네, 그 다음에 한 곳 천재, 한 곳에 몰입하면은 팝니다. 다른 분은 그거 절대 못해요. 하는 힘이 없는데 우리 방 회장님은 그런 캐릭터가 엉뚱하면서도 독립투사 같은 의협심이 있으면서도 한 곳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가 되는 분이 우리 방 회장님이에요. 그래 그 대신 방 회장님의 또 단점도 있겠죠. 장점이 있으니까. 단점은 너무 이제 많은 정말 우리를 위해 장기 요양 기간 이런 큰 덩어리를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세세한 부분은 조금 거칠 수가 있어요. 또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기자는 그 사회와 자본이 물론 국가와 자본이 모르는 것들을 사실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훈련된 사람들은요 약간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말투 자체가 약간 이제 조금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지시하는 것 같고 또 왜 그러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고 저항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이 들면 이제 사실 마음의 문을 살짝 닫는데 성격인 거예요. 그건 성격인 거고 그 다음에 자라온 배경이 있고요. 그 마음에는 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대의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우리는 또 굉장히 많이 직원들이 또 고발하는 사가 있고 또 우리를 계속 장기 요양 기간을 공단, 노동부, 그 다음에 노인 학대, 그다음에 인권위원회가 계속 바라보고 있고 고소도 많이 당하고요. 또 민원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사 간의 성격의 장단점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Q&A 하나만 이제 더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궁금해요.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요. 제가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릴게요. 네, Q&A. 직원들과 잘 지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원장님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부분이고요. 현지조사 소송해야 될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 주십니다. 가족이 운영하는데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하대요. 네, 직원들과 잘 지내는 방법은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방 원장님, 의협진 강에서 대의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약간 쉬어야 돼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진짜 남을 위해서 대의적으로 일한다는 게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걸 이해해 줘야 되는. 그리고 직원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못 받아들이는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신 분들이 있어요. 상처를 잘 받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그래서 방 원장님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고 이런 것들 직원들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또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저도 현지조사 받고 이제 저도 2달 만에 현지조사 받고 또 공단에서 비밀을 누설했어요. 우리 센터 망할 센터다. 그 말 듣고 직원 한 명이 와서 전 직원한테 이 센터 망할 센터니까 빨리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현지조사 받고 7년 동안 소송했고요. 저는 54번에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원 한 명이 공단에서 이 센터 망할 센터다 뭐 이런 센터 조사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갈 곳이 없고 어디다 마음 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했던 거는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계속 집단 상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이 제가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번아웃은 그냥 왔죠. 화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때 그 직원들이 제가 이제 그런 힘든 점을 다 얘기를 했죠. 집단 상담은 나의 직원들의 힘든 점을 얘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원장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를 그 집단 상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저를 끝까지 좀 지켜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사 간에 서로 장단점을 이해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직원들과 그렇게 해야 돼요. 직원들도 그렇고 원장들도 그렇고 여기 들어온 이상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다는 아니에요. 10%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90%가 대부분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에요. 그걸 믿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조금 키가 작으니까. 네. 그 다음에, 현지조사 소송 꼭 해야 될까요? 왜 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심판 청구가 늘었어요. 그거는 이제 꼭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2년 6개월을 끌 수가 있어요. 한수 소송에서. 그러면은 2년 6개월을 끌 동안 많은 판례들이 고시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번에도 바뀐 게 많죠. 옛날에는 그 정원 초과되면 만약에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하면 주간보호센터에서 좀 요양원에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한 번만 자고 갈게요. 이런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 요청이 오면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진짜 불쌍하시니까. 추운데 떨면서 집에서 잘잖아요. 근데 요양원은 항시 따뜻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환수가 둘 다 돼요. 그렇게 되면. 주간보호 어르신들 요양원에서 한 번 재워준 거로 인해서 요양원도 환수가 되고 주간보호도 환수가 됐어요. 네. 근데 그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예. 옛날에는 한 달을 다 환수를 했는데 그 하루만. 잔 하루만 이제 환수가 되는 거. 이거 원장님들이 진짜 잘 싸워서 고시가 변경된 거거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통가산, 요양보호사가 뭐 1시간 일을 안 했으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다 가산받은 거 통으로 월급도 환수해가고 가산받은 것부터 환수해가서 한 300 정도 1인당? 그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가산 두 분 받았다고 600 정도가 이제 가산금까지 합쳐서 환수가 됐어요. 그것도 이제 한 사람만 환수되는 거로 바뀌었죠. 그것도 고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소송하기엔 좀 이기죠. 많은 부분들이 현주조사 때 그 환수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고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송은 저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판례를 또 소송을 통해서 판례를 많이 만들어서 고시가 또 바뀌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판사가 항소 2심 판사님이 나는 다 이랬는데 니네들 법이 너무 가혹하다 이러면서 저보고 이긴다고 판례까지 주셨어요. 의사들이 싸운 거랑 나랑 똑같은 사례다 이러면서 판례 번호도 알려주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판사님의 입에서 장경숙 씨는 잘했다. 니네들 법이 가하다라는 말을 또 듣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정말 이기지 않아도 이기지 않아도 저는 이겼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네, 또 세 번째, 가족이 운영하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직원들과 똑같아요. 잘 지내는 방법은.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장점을 해서 일해야 돼요. 만약에, 아내 원장님이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시면, 사교적인 분이시면, 남편분은 그 내성적인 분이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싸움의 또 원인이 돼요. 나처럼 해라. 이렇게. 근데 그게 진짜 나처럼 해라는 안 되고요. 장단점, 내성적과 외향적인 것과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굉장히 잘 되고요. 또 가족이 운영할 때 사례가 또 있어요.
이제 자식들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부모님의 그 어려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좀 현지조사라 큰 어려움을 겪어도 막 깊이 있게 이해하지, 마음은 아프지만 깊이 있게 이해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또 부모님 사례라면은 자식이 현지조사 받았는데 부모님이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이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진짜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덜 말하게 되고 그게 또 잔소리가 되고 그렇게 돼요. 걱정하는 마음이야 다. 자식도 부모님도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것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일을 잘하고 또 그랬을 때는 가족은 그렇게 이제 마음이 그렇게 심리가 좀 다르게 마음의 이치라 그러죠. 그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원장님들하고 사귀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이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또 협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협회에 소속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많은 또 원장님들이 장점들이 많아요. 운영하는데 다 달라요. 저희는 특화가 심리상담이었거든요. 다른 데서 안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텃밭을 저도 운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밭을 보게 하고 식물들을 보게 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운동치료가 세 가지가 특화였거든요. 다 다른 특화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협회를 가입하면. 그리고 또 소송에도 굉장히 많이. 저도 탄원서 1100장, 1200장을 협회에서 도와줬어요. 나 진짜 그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동이 듭니다. 그래서 또 제가 시의원 출마를 했어요. 왜냐면 곳이 조금 조례를 조금 변경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고양시가 좀 많이 부자예요. 안성은 지금 박병관 협회장님 안성 진짜 가난해요. 고양시보다 진짜 가난한데도 그 직원들의 처우 개선비가 나와요. 근데 우리 고양시는 100만이 돼도 그게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조례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제가 시의원을 출마했는데 정말 제가 그때마다 우리 방병관 협회장님, 우리 고노엽 나윤채 협회장님이 저를 와서 지지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탄원서 1200장 쓴 건 진짜 감동이죠.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업무정지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렇게 협회를 통해서 도움받는 것들이 많아요. 가족들하고 특히 운영하실 때는 원장님과 협회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공감을 해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많은 원장들이 현지조사를 많이 받았어요. 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현지조사 받으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핀잔도 초창기에는 들었지만 지금은 너 정말 힘들겠다라고 이렇게 공감을 해주세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협회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협회가 좀 없는 지방 같은 경우는 꼭 마음의 말,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말, 현지조사로 힘들었던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정말 필요해요. 네, 가족과 운영하면 스트레스는 당연히 온다. 마음의 이치는 자식은 걱정해주지만 무관심하게 반응할 수 있고 부모님은 너무 걱정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가족보다는 주변의 원장님, 협회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조사 받은 좀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7년 소송했어요. 7년 소송했고 54번의 재판을 받았어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랑 싸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형사소송 또 저를 새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저희 직원 12명을 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형사, 환수, 업무정지 소송을 1, 2, 3 지금 다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7년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형사도 부분 승소했고요. 함수 소송도 부분 승소해서 돈 돌려받았고요. 업무정지도 청문회 안 한 것 때문에 시에서 변호사 비용을 돌려줬어요. 직권 취소를 하셨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다 좋아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싸운 거는 부분 승소라도 이긴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좋게 끝나고 저도 정말 마음은 아파요.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쓰릴 때가 있어요. 이 일을 다 했는데 본인 부당 뭐 이런 것들 보호자들은 다 아시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서 모셨는지.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돌려줄 줄 알았는데 안 돌려줬어요.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면 소송하지 않고 합의해서 끝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려요. 연락을 주시고요. 또 이렇게 정말 잘하는 또 노하우 있는 요양원들을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답니다. 네, Q&A는 요거로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직원 중에 누가 저하고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네,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또 알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두 분의 성품을 다 알려면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시간은 거의 뭐 4시간을 걸려야지만 할 수 있는 거를 검사를 통해서는 그냥 뭐 5분 만에 이제 성격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저는 제가 운영하면서 현지조사 7년 재판은 거의 50번 넘게 54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고 다 이제 승소한 사례도 있고요. 또 현지조사를 겪으면서 소송 기간 동안 마음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부분들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또 정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울이나 번아웃이 됐을 때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과 힘들 때도 연락 주시고요. 네, 또 이렇게 힐링을 좀 나보다 잘하는 데 가서 힐링도 하면서 또 배우기도 원하시면 또 연락 주시고요. 네, 그랬을 때 연락 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협회장님들 많은 협회장님들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정말 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도 안 되고 협회장님들 워낙 바쁘시죠. 우리 그래서 못하고요. 오늘 김호준 원장님도 좀 하시기로 했으나 근무 시간이라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폐업했으니까 돌아다녀도 계속 이런 일을 했지만 그래서 좀 못했어요. 그 김호준 원장님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제 같이 아파하세요. 협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네, 저는 유튜브 방송을 2가지를 해요. 제가 전공한 심리와 음악을 하는 방송이 따로 있고요. 장기요양 기간 전문 방송인 장기요양 천사 TV가 있어요. 거기 가면 고시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한번 많은 고시들을 보고 또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또 해놓은 것들이 있고 현지조사 대응 요령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방송에서 또 봬요.